이보세요. 정신 차리고 눈 좀 떠보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공항 출국장 입구. 한 프랑스 여성 승무원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한국인 승무원이 깜짝 놀라며 그녀에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한 뒤 급히 어디론가 데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프랑스 승무원들이 그녀들을 막아서며 갈등이 빚어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감동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5년 동안 에어프랑스의 승무원으로 수많은 하늘길을 다니며 근무 중인 클레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승무원의 모습에 반해 승무원의 꿈을 안고 노력해 취직하게 되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누르는 짐처럼 느껴졌어요. 여행의 설렘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오늘의 비행은 제게 끝맺음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파리의 새벽 하늘은 희뿌연 안개에 덮여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옷깃 사이로 스며들며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했죠.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번 비행이 제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객실 승무원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의 비행은 파리에서 도쿄로 향하는 AF276편.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이지만 도쿄는 제게 특별한 도시였어요. 고즈넉한 신사와 따뜻한 차 한 잔은 복잡한 일상을 위로해주곤 했으니까요. 마지막 비행이라고 들었어요, 클레어. 동료 마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감정을 애써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말을 꺼냈다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마리의 눈빛에서 읽히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비행 준비를 하며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이착륙 시 필요한 절차를 점검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객실 안에서 울려 퍼지는 엔진 소리와 승객들의 대화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마지막 비행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5시간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난기류라고 생각했지만 곧 기장의 긴박한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무원들은 객실 안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객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객들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며 안전벨트 착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들려온 기장의 목소리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함을 알려줬습니다. 현재 기체 결함이 발견되어 가장 가까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이라니.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게 그저 일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일본 문화를 모방하는 후발주자 정도로 생각했던 터라 이곳에서의 체류가 더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시아 승객들과 비행하면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승객들은 조용하고 규칙을 잘 지키지만 지나치게 냉담하고 불친절했어요. 비행 중 승무원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거나 도움 요청에 미안하다는 감정을 숨기려는 태도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해도 감사의 인사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반면 중국 승객들은 아예 반대였습니다. 비행 내내 큰 소리로 떠들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좌석 아래에 음식을 흘리거나 남은 음료를 바닥에 쏟아놓고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죠. 승무원을 부를 때는 항상 다급하고 조급하게 대하며 서비스를 받기까지 기다리는 걸 참지 못했어요. 한 번은 왜 이렇게 늦냐며 음료를 내던지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한국 승객들 또한 비행을 하다 보면 몇 가지 단점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서비스가 조금만 지연되어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종종 승무원에게 재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불만을 드러내곤 했죠. 또한 단체로 여행하는 승객들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대화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아시아 승객들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곧 안전하게 착륙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프랑스어와 영어로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기대했는데 이 낯선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죠.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수리는 얼마나 걸릴지, 체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곳에서의 시간은 과연 견딜만 할지.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객실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제야 긴장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과 낯선 풍경이 이곳이 얼마나 생소한지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짐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객실 점검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클레어, 괜찮아요? 동료 마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웃어 보이며 괜찮아. 아마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같아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제 말과 달리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승무원 휴게실에서 쉬고 오면 어때요? 그 마리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권유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마무리할 테니 잠깐이라도 쉬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들에게 맡기고 휴게실로 향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피곤해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승무원 휴게실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몇 배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까스로 휴게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제 눈앞이 갑자기 흐릿해지며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결국 발이 휘청이며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한국인 승무원 한 명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단숨에 제게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어지러우신가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손짓으로 괜찮다고 하려 했지만 눈앞이 다시 흐려지며 제 몸이 무너져 내렸죠. 여기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다급하게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서연 김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은 제 상태를 재빨리 확인하며 다급히 무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이 계속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의료진을 부를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신뢰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료팀이 빠르게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상태 확인 후 그들은 저를 들것에 눕혔고 서연은 그 과정 내내 제 손을 잡아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 공항 안에 병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고. 낯선 말이었지만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제 주변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링거가 꽂혀있는 팔을 보고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한 의료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실 조증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서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공항 내 병원이에요. 외국인분들도 바로 입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답니다. 서연의 설명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체계적인 병원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런 병원이 공항 안에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공항 내의 병원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파리 공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거긴 약국 하나 찾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된 곳이라니. 서연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링거를 점검했습니다. 한국은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이 시스템이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바닥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병실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하면서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편견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서연 씨,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푹 쉬세요.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뿐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의 경험은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며 퇴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연은 병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저를 보며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공항 구경 좀 해볼까요? 천천히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더 회복에 좋을 거예요. 병원을 나서자 넓은 공항 터미널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제 옆에서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곳곳을 설명해 주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과 반짝이는 바닥,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곳엔 가방 하나가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분실물인가요? 제가 묻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인이 깜빡하고 두고 갔나 봐요. 분실물 센터로 가져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대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요? 정말로요? 깜짝 놀란 제가 다시 되물었죠. 파리 드골 공항이었다면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물건이었을 테니까요. 네, 여기선 남의 물건에 손 떼는 일이 거의 없어요. 분실물이 있으면 누군가가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쓰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했어요. 서연은 터미널을 천천히 돌며 계속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옆에 로봇 안내원이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고 곳곳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터미널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줬죠. 저건 뭐죠? 저는 한 카페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노트북과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리 맡아두고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중일 거예요. 파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서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여기선 그런 일이 흔해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자리를 봐주기도 해요. 파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커피 한 잔 사러 가는 동안에도 물건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자 서연은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첨단 시설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문화야말로 더 큰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면세점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가의 화장품들이 모두 진열장 밖으로 나와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내놓아도 괜찮나요? 물론이죠. 테스트 제품은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고 구매는 계산대에서 정정당당하게 하죠. 파리에서는 이런 건 모두 진열장 안에 있거나 직원들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해요. 제가 정말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곳에선 신뢰가 기본이니까요. 피곤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공항을 계속 걷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제 마음은 더 설렜고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이곳이 더 궁금해졌어요. 공항을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었나 봅니다.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할 때쯤 서연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제안했습니다. 식사하실 시간이에요. 한국 음식 한번 드셔보실래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매운 음식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좋아요. 어떤 음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푸드코트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한국 음식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담백한 음식도 많고 달콤한 음식도 있어요. 클레어 씨 입맛에 맞는 음식도 있을 거예요. 푸드코트에 도착하니 다양한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앞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왔고
곳곳에서 활기가 느껴졌어요. 서연은 먼저 김밥을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식 롤이에요. 프랑스 요리처럼 정교하진 않지만 나름의 세심함이 담겨 있답니다. 김밥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순해 보였던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며 예상치 못한 풍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맛은 처음이에요. 짜지도 않고 정말 깔끔하네요. 서연이 기뻐하며 다음 메뉴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엔 떡볶이를 드셔보세요. 처음엔 조금 매울 수 있으니 천천히 드셔보세요. 빨간 소스로 뒤덮인 떡볶이를 보는 순간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었습니다. 아, 맵지만 달콤하네요. 입안이 얼얼했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떡의 쫀득한 식감과 소스의 감칠맛이 중독적이었죠. 서연이 물컵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매운맛을 좋아해요. 가끔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정말 매운 걸 매일 드시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묻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매운맛은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이야기 나누기 좋아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게 정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음식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정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새로웠습니다. 이번엔 라면 드셔보세요. 공항 라면이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에서 면발을 건져 올려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맛이 훨씬 고급스러운데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라면은 특별하답니다. 그냥 출출할 때 먹는 간식이 아니라 늦은 밤 친구들과 속닥이며 먹을 때 더 맛있어지는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연과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프랑스에서 공부하던 시절 처음 크로와상을 먹었을 때의 설렘에 대해 말하며 낯선 문화를 경험하는 기쁨을 공유했죠. 저도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낯설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했죠.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오늘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며 느꼈던 신선한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식사를 마치니 이상한 포만감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한국에서는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서연과 나눈 이 저녁이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것은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이자 따뜻한 마음과의 교류였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다행이에요. 클레어 씨가 한국 음식을 좋아해 주셔서 저도 기뻐요. 식사를 마치고 라운지로 돌아왔을 때 서연의 무전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클레어, 방금 기체 수리가 거의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벌써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불과 반나절 만에요? 8일이었다면 기체 결함 수리에 최소 3일은 걸렸을 텐데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참지 못하고 서연과 함께 정비고로 향했습니다. 정비고에 도착하니 서연의 말처럼 정비사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이 비추는 정비고, 내부는 마치 미래의 연구소 같았어요. 모든 장비가 최첨단이었고 정비사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수리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 정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첨단 정비고와 숙련된 기술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정비사들의 작업은 정교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로봇팔이 기체의 외관을 섬세하게 점검하고 있었죠. 저 로봇은 뭔가요? 신기한 마음에 물어보자 정비팀장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AI 기술이 탑재된 검사 로봇입니다. 육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미세한 결함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로봇팔이 기체를 스캔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든 기록이 중앙 시스템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리 속도를 단축하면서도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예방 정비에도 활용됩니다. 정비팀장의 자신감 있는 설명에 저는 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의 정비 시스템이 순식간에 구식처럼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정비 시스템도 그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을 지나가던 또 다른 로봇이 수화물을 자동으로 실어 나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게 한국의 일상이랍니다. 효율성과 정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비고를 나서며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항공기 정비뿐만이 아니에요. 공항 전체가 이런 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수화물 처리부터 출입국 심사까지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해요. 그 순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무인 운반차가 우리 옆을 지나며 수화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다니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제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천공항의 자랑이에요. 세계 여러 공항에서 배우러 오는 이유도 이 시스템 덕분이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공항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추고 정비고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첨단 기술과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국이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럽네요.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클레어 씨가 직접 보고 느끼신 거잖아요. 그게 가장 값진 경험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공항 한쪽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정비사들과 첨단 장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효율성 속에서도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는 나라였어요. 창밖에서는 항공기들이 규칙적으로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완벽한 질서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서연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커피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아직 도쿄행 비행기 탑승까지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쉬셔도 돼요. 커피를 받아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연 씨, 사실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도쿄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네. 서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를 바라보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한국이 그저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연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병원에서 느꼈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공항 곳곳에서 마주한 높은 시민의식, 첨단 정비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 씨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런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갑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쩌면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은 것 같아요. 파리에서의 일이 힘들었던 건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선 매일이 새로울 것 같아요. 배울 것도 많고 도전할 것도 많고.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맑았습니다. 도전의 상징이자 새로운 꿈의 출발점처럼 느껴졌어요. 우선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이것저것 알아볼 생각이에요. 제 결심을 이야기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야. 나의 새로운 비행이 시작될 곳이야.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비행이 되어 날아오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클레어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밝혀주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